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미군이 슈퍼파워로 불리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게 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끼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위성항법 시스템인 GPS 덕분인데요. GPS란 미국에서 개발하고 관리하는 위성항법 시스템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공위성과 통신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도 2020년 전으로 출시된 것이라면 총 1개에서 5개 위성항법 장치를 지원해 매우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는데요. 이 GPS가 실전에서 발휘하는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1991년 약 한 달 동안 벌어진 걸프전에서 GPS는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라크군은 아무리 연합군이 대단하다 해도 지형지물 하나 없이 구분이 되지 않은 사막 속으로는 절대 진격해 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연합군은 극비리의 군사용으로 개발된 GPS라는 최첨단 위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적의 후방을 공격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그 결과 압도적인 승전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GPS와 같은 러시아의 글로나스, EU의 갈릴레오, 중국의 베이더 5 등을 묶어 범지구 위성항법 시스템 GNSS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더해 일본의 준천정 위성 시스템 QZSS, 인도의 IRNSS 또한 국지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으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전에 와서는 이 위성항법 시스템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정밀 타격 무기에도 적용되고 있어 GNSS의 중요성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GNSS인 GPS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GPS를 암호화시키고 다른 GPS 신호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와 파키스탄에 분쟁이 발생했을 당시 미국은 양측의 충돌을 지연시키기 위해 GPS 사용을 차단해버렸고, 이때 타국의 위성항법 시스템에 의존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인도는 이후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인 나빅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이라고 해서 인도와 같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GPS의 경우 산간 지역이나 도심부의 경우 산과 건물들의 하늘이 가려져 일부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위에서 직접 전파를 쏘는 일본의 위성항법 시스템 QZSS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사이가 영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전시 상황이 될 경우 지금처럼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는 미국의 GPS나 일본의 QZSS보다 더 정밀하고 뛰어난 성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전 국토에 미터급 정밀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SBAS의 개발 또한 시작했습니다. 향후 KPS와 한국형 SBAS가 구축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정확도가 향상된 위치, 시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PNT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경쟁 시대에서 필수 핵심 기술을 완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우주전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데요. 오늘은 KPS와 SBAS의 구축이 어떻게 가능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미래전에서 얼마나 앞서가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정밀한 위성항법 시스템을 가진 국가가 미래 전장을 주도한다. 가까운 미래에는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위성항법 시스템의 역할은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GPS라 하면 우리 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만큼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현대 과학기술 7대 불가 사이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현대 과학기술의 총알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선진국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연결성과 자동화를 극대화해 사회 전반의 지능화를 실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분야에 있어 4차 산업 기술의 중심에는 자율 드론, 자율 자동차, 자율 로봇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통신, 시각뿐만 아니라 위치 정보 PNT 인프라가 요구되는데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위성항법 시스템은 필수이며, 자율 자동차가 안정적으로 자율 주행을 할 수 있으려면 20cm 수준에 이르는 초정밀 위치 정확도가 요구됩니다. 현재도 군사 분야에서는 기동 차량, 최신의 전투기, 각종 전투함, 적을 공격하는 미사일과 이를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제이담과 같은 스마트 유도 폭탄이나 K9 자주포 등에서 발사되는 스마트 포탄 등 거의 모든 무기 체계에서 미터급의 정밀한 위성항법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사용되는 국산 유도 폭탄 KGGB 또한 미군용 GPS 장비의 도움을 받아 유도되어 적을 타격하게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무인 전투기, 무인 기동 차량, 무인 수상 전투함과 무인 잠수정 등 대부분의 무기 체계가 항법,
통신 인공지능과 결합되어 사람 없이도 운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는 미터급 위성항법 시스템보다 한 등급 더 높은 센티미터급 위성항법 정확도가 요구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위성항법 시스템은 절대 쉽게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국방과 직결되는 기술이기에 최우선 동맹국에게도 기술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위성항법 시스템은 항공우주공학의 핵심 연구 대상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에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인데요. 미국이 GPS를 지금은 민간에 공개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전시 상황이 될 경우 여기에 암호화를 걸어 이를 사용하는 데 큰 제한이 걸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EU, 중국, 일본, 인도 등은 자국이 사용할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게 된 것인데요. 미국의 GPS와 일본의 QZSS가 가진 정밀도를 능가한다.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 KPS의 위력, 우리나라 또한 이런 위성항법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자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 중요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2014년에는 전국토의 미터급 정밀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SBAS를 할 수 있는 KASS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SBAS는 위성항법 시스템의 오차 정보를 2개 정지 궤도 위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위성항법 보강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넘어 우리 한국 정부는 2021년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기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인 2022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35년 운용을 시작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KPS를 위해 우리나라는 5개의 경사궤도 위성과 3개 정지궤도 위성을 띄워 올리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035년 KPS가 완성되어 운용되기 시작하면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제까지보다 훨씬 정확도가 향상된 위치 정보 및 시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 PNT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KPS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고려하면 앞으로 KPS를 확보함으로써 우리는 4차 산업혁명 경쟁 시대에서 더욱 나아진 국민 생활에 질적 향상이 가능해지며 관련 사업의 경쟁력 또한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같은 위성항법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기존에 운용하던 통신 및 기상, 관측 목적의 위성들 8개의 항법 위성, 군통신 위성, 지난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초소형 군집 정찰 위성과 함께 운용될 경우 드디어 우리 한국은 실질적인 우주전 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PS가 구축될 경우 우리는 전쟁이나 재해 등 유사시는 물론 평시에도 훨씬 향상된 미터급, 센티미터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기존 위성항법 관련 서비스들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응용 분야의 확대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본이 구축한 QZSS는 미국의 GPS만으로는 전파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기 어려운 빌딩 숲 등 도시권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며 GPS는 이와 연계해 더욱 정밀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구축하려는 KPS는 현재 계획으로는 항법 위성 7기와 지상국을 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PS는 일본의 QZSS와 구조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면을 띠고 있는데 KPS를 위해 운용되는 위성의 개수와 위성 궤도가 비슷하다는 점, 해외 항법 위성 보강 신호와 보유 신호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아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일본보다 영토 및 영해가 좁기 때문에 KPS 서비스가 개시될 경우 이론적으로 일본의 QZSS보다 한국의 KPS가 더욱 정밀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GPS와 같은 범지구 위성항법 시스템은 대략 20개에서 50개의 위성을 쏘아올려 구성하는 만큼 전 지구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KPS와 같은 국지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은 특정 지역만 담당하기에 특정 지역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특정 지역을 순회하는 위성을 10개 이내만 쏘아올려 구성할 수 있기에 그만큼 더 적은 비용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다른 위성항법 시스템들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높은 정밀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KPS가 극복해야 할 치명적인 취약점, 그러나 이런 위성항법 체계에도 한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과거 북한에서는 전파 방해 공격, 즉 재밍을 통해 약 2만 km 고도의 GPS 항법 위성에서 방송되는 항법 신호를 교란한 적이 있습니다. 군용 GPS 수신기는 민간용보다 재밍에 더 강하기는 해도 완전히 방어하지는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미터급 위치 정확도를 보이는 GPS보다 더욱 발전된 범지구 위성항법 체계 GNSS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백 개에서 수만 개에 이르는 저궤도 초소형 위성을 현재 중궤도 또는 정지궤도 GNSS와 결합해 운용
운용하는 방안이 그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적어도 100배나 더 강력한 항법 신호를 적에도 위성에서 송신하기에 북한의 재민 공격과 같은 교란 시도를 충분히 무력화할 수 있고 각종 무인 전투 플랫폼들에 필요한 센티미터급 초정밀 위치 정보를 30초 이내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도심의 빌딩 숲에서 발생하는 위치 정확도 저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하는데요. 우리 한국 또한 GPS를 공격하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대치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차세대 위성항법 체계 개발까지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이 과정이 지체 없이 잘 이어져 미래 한국 전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KPS를 구축해 우리 군의 전투력을 기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